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 김태정입니다. 오늘도 김정원 기자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할 당시 충청권에서 서로 약속한 고귀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런 약속들이 내 지역의 이익 앞에서는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모습이어서 요즘 좀 안타깝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논란인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충북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 이두영 운영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분란의 주인공이신가요? 세종시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냥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보다도 제가 지금 직함을 맞게 지금 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길어서 직함이 많으시니까 또 예. 그렇죠.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위원장을 갖고 계신데 오늘은 그 운영위원장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얘기가 조금 뭐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한 느낌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다시 재추진되는 모양새예요. 배경이 있습니까? KTX 세종역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이제 2014년도입니다. 예. 그 세종시가 2030 도시계획을 이제 수립할 때 세종역 신설을 포함을 한 겁니다. 이건 국가가 승인하는 건 아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제 스스로 이제 만든 그런 계획이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포함을 했고 바로 이어서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당시 유한식 시장이 공약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유한식 시장이 공약으로 제시를 했지만 낙선했어요. 그리고 상대가 누구냐면 현재 이춘희 세종시장입니다. 불만 지펴놓고서는 자기는 빠지고. 그러니까 이춘희 세종시장은 그때 KTX 세종역 신설을 반대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오, 완전 아이러니한 얘기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이춘희 시장 얘기는 뭐냐면 내가 초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으로 있으면서 네. KTX 세종역 설치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다. 예. 근데 타당성이 없고 적합한 곳이 없어서 세종시 건설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아하. 이러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죠. 이야. 네. 참.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예. 지난 그 총선 때죠.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제 이해찬 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는데 공천 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분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 KTX 세종역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죠. 마지막까지 사실은 입장 표명을 안 하던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KTX 세종역 설치 여부는 충청권 시도 간의 합의에 따르겠다. 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북이 합의할 일 없거든요. 예. 결국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예. 사실상 이게 일단락됐죠. 네. 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도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BC가 0.5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정치적으로도 결정이 끝난 거고, 끝났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경제성이 없는 걸로 걸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이렇게 불거진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 지역구 의원이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최근에 이제 선출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필이면 당대표가 그분이 돼가지고는 참 다른 후보도 있었는데. 세종시가 이제 KTX 세종역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냐면 올해는 재추진 협의하고 용역비 확보 이걸 올해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예비 타당성 이제 조사를 마치고 이제 2025년에 지금 소유 예산은 뭐 1,300억 원 들여가지고
완공하는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지금 거고. 편입 비율이 아까 0.59라고 그랬잖아요. 네, 1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건데. 편입 비율이 이제 1 이상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 구민이라든지 또 인구가 늘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좀 달라졌다. 뭐 신설을 이런 하기 위한 거죠. 근거를 그렇습니다. 다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충북이 이제 그 바짝 긴장하는 상황이 됐죠. 이제 이해찬 의원이나 이춘희 시장, 세종시가 주장하는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보자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첫 번째가 말씀대로 지금 수요 있잖아요. 수요 문제에 있어서 유성이라든가 공주 여기를 좀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 지난번에 했던 그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 때 그 부분을 포함 안 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전혀 뭐 거론할 가치가 없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행정수도로 완성을 할 텐데 행정수도에 세종역이 없어서 되겠냐 이렇게 이제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과거에 그 이루어져 온 그 특권 의식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애초부터 행정 수도로 그 계획된 그 도시이고요. 그렇죠. 애시당초. 네, 그렇죠. 인구는 또 최대 50만에서 최대 85만까지 수용하는 그런 그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구 30만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분원이 뭐 유치가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서른 의원이 얘기한 것, 뭐 아시다시피 광명역에서 오송까지 오는 것보다 오송에서 세종시까지 오는 시간이 더 걸렸다. 예.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냥 느낌상으로 당연히 광명에서 고속철도 타고 오송까지 오면은 금방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근데 서른 의원이 정확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송역에서 내려가지고 BRT를 타고 그다음에 정부 세종청사나 세종시로 가서 목적지까지 가는 예. 연계교통망을 잘 구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동안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택시비도 많이 들고 그렇죠. 뭐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불편한 문제들을 서른 의원은 겪은 거죠. 근데 이것이 뭔가 교감이나 또는 사전에 각본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동조한 게 아닌가. 저기 이렇게 그 보는 설 의원께서 차기 당 대표가 되시려고 하는 건지 비서실장도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뒤로 무슨 뭐 주문을 받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 이 자리에 한번 모셔서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얘기해 보니까 맨날 같은 논리고 같은 얘기인데 답답하네. 그 정치인들이 이춘희 시장도 부르든지. 뭐 이제 그 자기 그 타 지역 갔을 때는 거기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호의적인 발언을 해주죠. 밥값을 한다고 그럴까요? 거기 이제 지지 발언을 아니 하게 그러면 되는데 10월 8일날 여기 올 거라면서요. 그렇죠. 중국에서 뭐 또 심의회 뭐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해찬 대표도 오시고. 그 다른 얘기를 또 서로 의원은 뭐 빠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 맞아요. 잘못하면 돌 맞는 거. 어쨌든 그 기자들도 지금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제 그날 왔을 때 이해찬 대표가 지난번 당 대표 이제 후보 때는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이번에는 뭐 얘기를 좀 하지 10월 않을까. 8일날 충북에서 있을 그 협의회에서 촉각이 곤두 어떤 얘기들을 하실지. 제일 그걸 궁금한 세워서 거는 한번. 변재일 의원하고 오재세 의원이네요. 그렇죠. 어떤 입장? 아무튼 단체장이 아니니까 자유스럽게 발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8일 날 서울에서 이제 청주시가 정책간담회를 열었거든요. 9월 18일 날이요? 예, 열었는데 이제 거기서 오재세 의원이 세게 했어요. 어허, 예. 오송역 저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오송역? 예, 세종역. 세종역을 세종역 하면 안 절대로 된다. 하면 우리가 직접 우리가 철저하게 저지해야 된다. 예. 또 변재일 의원도 뭐 이제 변재일 의원은 좀 약간 뭐 대안도 뭐 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 그 작년에 그 대선 때 청주 성안길에서 얘기했던 4개 광역단체 합의 뭐 요거 존중 뭐 요런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뭐 정치인들이 뭐 정우택 의원도 뭐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치인들이 이제 청주시가 자리를 만들었을 때 거기서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그게 첫 반응이에요, 정치인. 근데 지역의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지역의 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 말 자체를
다 동의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는 합의라는 거는 재판에서도 그렇지만 합의나 화해나 조정이나 네. 임의도 있지만 강제도 있거든요. 합의가 그 말에 너무 집착하는 잠깐만요. 거는 합의가 강제로 그런 있을 것 수 같아요. 있다. 네.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강제 조정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럴 수 지금 있을까요? 이게 정치적으로 KTX 세종역 문제가 나왔고 예. 그리고 이해찬 의원도 공약이고 이춘희 시장도 공약이다 예. 공약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의 힘이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의도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게 무산될 때까지는 계속 가야 되는 계속 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대표가 이제는 집권 여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당 대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직접 안 나서고 다른 사람들을 내세워서 관철하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이제. 좀 더티하네요. 참.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 지역 사회에 그 사실은 또 SNS에서 나오는 이 심각한 또 비웃음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뭐 아시다시피 이명박 그 정권 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대통령의 형 이상득 영일 대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기춘대원군이 있었고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해찬 상황이 등극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국민들에게 공약까지 했는데 그것도 뒤엎고 자기가 KTX 세종역 신설을 강행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대통령보다 더 자기가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갖춘 그러니까 상황이란 얘기가 이제 한간에 비아냥으로 나오고 너무 있는 비약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판 최초로 상황을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모셔놓고 한번 얘기를 앞뒤 정황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눠 주셨는데 입장 얘기를 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충남과 충북과 세종, 충청권의 입장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 KTX 세종역 문제를 놓고 봤었을 때는 세종시와 나머지 그 단체, 자치단체 이렇게 그 구도로 보여졌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구도가 바뀐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충북을 두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공조하고 있는 이 충북이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구도가 좀 바뀌어 있는 이 모습들은 어떻게 풀어 보십니까?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그 양승조 지사가 9월 4일날 뭐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서 사실은 공주시장이 반발을 하고요, 공주시 의회가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 부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 또 정진석 의원이 또 그 반발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양승조 지사가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슬그머니 이제 그 발을 빼는 살짝 빼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대전의 경우는 이제 물론 지금 자꾸 세종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대전 도시철도를 정부 세종청사까지 연장하는 뭐 그거는 거의 아마 제가 볼 땐 뭐 이루어질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주장하는 것은 정부 세종청사까지만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조치원까지 연결해서 오송역, 그다음에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충청권 그 광역철도망을 완성하자.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세종역 신설은 하지 않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제. 깔끔한 아주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상당히 그 꼼수가 또 있어요. 뭐냐면 뭡니까? 대전 도시철도를 정부 세종청사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천안으로 연결되는 이 노선으로 연결한다고 할 경우에 BC가 사실은 높게 나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그럴 있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세종시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뭐 그런 어떻게든지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전을 좀 이렇게 편으로
세종시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이제 어쨌든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쪽 분들 그렇게 안 봤는데 유상하네요. 전체적으로 성격적으로 구도를 유사하시네. 보면 향후 구도까지 예상을 해본다면 예. 세종역 신설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공주하고 청주는 적극적으로 계속 반대를 반대할 하겠지만은 거고. 예. 충남의 입장으로서는 전체적인 발전을 생각한다면 세모일 것 같아요. 결국 세모로 갈 거고 대전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쪽도 세모로 갈 거고 결국 그 기초단체인 청주하고 공주는 적극 반대하지만 광역단체인 대전하고 충남은 세모로 가지 않을까. 되면은 결국은 될 가능성 쪽으로 갈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 합의죠.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예. 드리고 예. 싶은데 그 지금 세종역을 별도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출퇴근 용이하게 하고 세종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역을 만들겠다. 예. 그게 전제잖아요. 전제. 그러면 그렇다면 종합청소 지하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걸어서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철도 노선을 직격으로. 예, 근데 뭐 그런 주장은 안 하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안 하고 또 역시 세종역을 만들면 거기 거액을 만들면 거기서 내려서 또 가야 돼. 그렇죠. 버스를 타든. 접근성을 그러면 위한 주장이라면 이런 바로 연결해라. 거는 제가 볼 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예.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종역을 신설을 해봤자 정부 세종청사를 기준으로 따지면 오송역까지 한 11km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럼 세종역 KTX역을 만들어도 정부 세종청사를 기준으로 하면 7, 8km 떨어져 있어요. 결국 3에서 5km 정도 이득 보자고 세종역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은 일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수도 그리고 국회 분원까지 있는데 세종역이 없다는 건 조금 논리적으로 뭐 타당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예. 역사 이름을 예. 세종 청주역으로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낫지 않나. 오송역을.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 뭐 어차피 제가 그 왜 우리가 KTX 세종역을 반대하는지 또 불가한지 뭐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세종역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시간상이나 비용 모든 면에서 실익이 없어요. 없다. 예. 세종청사에서 서울을 갈 때 세종역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굳이 남쪽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속철도라고 하는 광역 거점을 연결하는 국가기관 교통망입니다. 예. 그러면 각각의 역이 이제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광역 안에서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대중교통. 그렇죠. 그게 교통 체계예요. 예. 각각의 수단과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죠. 근선 지선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통수단으로 해결할 문제를 고속철도역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오송역에서 내려갖고 세종시 가려면 불편한 문제가 뭐냐면 역에서 내려서 계단을 내려와 가지고 BRT를 타야 되잖아요. 예. 아니면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예, 예. 복합 환승센터를 오송역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 고속철도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수평이동해서 BRT를 타거나 택시를 타도록 이동 그 그렇죠. 수단에서 시스템을 예.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을. 아하. 그게 복합 환승센터예요. 예. 그걸 구축하고 그다음에 세종시에 가서도 BRT를 타고 예를 들면 BRT 노선이 또 동네방네 다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BRT를 내렸을 때 바로 시내버스라든가 아니면은 택시를 이용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바로.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게끔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해결되는 예. 건데. 그래서 결국은 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목적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는 공무원들 전용으로 고속철도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용역?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춘희 시장이 KTX 세종역 신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나서 지금 그 역사 설치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금남면 예. 용포리 발산 일대가 다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국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효과.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어떤 이 특권의식 채워주려고 하는 전용 철도밖에는 안 된다.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충청 전부 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정치권이나 충북도 사실 우리 저 이두영 위원장 같은 경우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민간 단체에서. 근데 예. 그 반면에 이렇게 이제 그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열불나게 우리 이제 도민들 만들고 시민들 예. 만들고 있는데 예. 화가 나죠. 예. 이 부분은 너무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 너무 신봉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 이해찬 뭐 당대표 이쪽 세종 쪽에서 편입 비율 높여가지고 1이 넘었다 이렇게 내놨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진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놓고 볼 때 KTX 세종역 문제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을 무리하게 무모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엄청난 그 지역 갈등과 그 후유증이 저는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아니면 이해찬 의원이 아무리 무모하게 요구하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중심을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봐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킨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한 1년 한 반 만에 이제 다시 그 비대위 가동을 결의를 했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그겁니다. 대통령하고 청와대에 반대 의견서를 좀 내고 정부가 좀 중심 잡고 이 문제들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달라고 하는 이런 걸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대표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격으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다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KTX 세종역 신설 문제는 대통령이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대표하고 당의 입장이 뭐냐?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차기 총선에 대한 압박이죠. 반드시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거나 강행 의사를 밝혔다거나 또는 필요성을 얘기한다면 저는 당연히 우리 도민들한테 그 사실들을 알려서 심판받도록 해야 된다. 안정부 투쟁이 나.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 차원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세종시의 성공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역 상생 차원에서 우리가 반대한다라는 논리들을 전국적으로 유력한 어떤 인사들이라든가 또는 기관에 전달하고 또 찾아가고 설득해서 우리의 그 지지 세력을 모으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지금 이 위원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셨는데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일단은 뭐 경제성이나 지역 균형 발전 속에서 타당성이 전혀 없다라는 논리하고 그다음 대통령이 공약이 아니냐 이게 사개 단체 간에 합의를 해오라는 것이. 근데 이게 두 가지 다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뭐죠? 숫자 가지고 장난하는 거거든요. 예타는 충분히 저는 통과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4개 자치단체 간의 합의라는 것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합의는 4명 중에 1명이 반대한다고 합의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강제 합의, 강제 조정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통과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오히려 지역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거거든요. 청주 시민 모두가 반대하거든요. 근데 뭐 신중하자는 것도 좋아요. 이장수 부지사가 뭐 신중하게 접근하자. 그렇죠. 이미 잘못하면 세종에 끌려 들어가서 이게 공론화되면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다. 기다려보자. 신중하게 접근하자. 그다음에 청주시 측에서는 오송 역사권 개발이나 그다음에 광역철도망 이거 뭐 대안으로 막 내놓고 하는데 신중하고 뭔 대안을 내놓는 건 좋은데 신중한데도 일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오송 역사권 개발이나 광역철도망 구성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발을 떼야 되죠. 내내 오늘 저 토크 내내 좀 조용하시더니 요 발언을 준비를 하시려고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지금 말씀이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사실은 과연 막을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이런 그 상황을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국회 안에서 이 문제들이 공론화되고 국회 안에서 여론이 예를 들면 만약에 싸움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충북을 과연
오히려 불리할 거다. 그러니까 충북을 지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약간 많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은 이것이 국민들한테 이게 정확하게 좀 알리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충북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리고 정부가 좀 올바르게 중심 잡고 좀 가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세종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관성입니다.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속 계획을 바꾸고 심지어는 건설 과정에서 실시 설계를 바꾸고 예. 뭐 이래서 예산 낭비하고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비일비재한 거죠. 예. 그 아주 유쾌하지 않은데 이 세종역 신설 문제 때문에 참 여러 번 이 토크도 하고 토론도 해보는데 유쾌한 내용들이 좀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좀 가져보면서 끝내기 한판 여쭤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성격상 밀어붙일 테고 욕을 먹어도 뭐 개의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를 아마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까지 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시 이쪽을 향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판의 욕심, 상상 속의 동물인데 계속 자기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자꾸 집을 져서 결국은 거기에 쳐서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부판의 욕심인데 세종시 이해찬 당대표가 인근 지자체 또 배려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놓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또 세종역을 결코 만든다라면 종합 세종청사 지하로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라. 그래서 예. 충북을 오히려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변호사님. KTX 세종역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글을 쓰거나 신문에 칼럼을 쓰거나 방송을 이렇게 유튜브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 예. 비난이 엄청나게 댓글이 달려요. 어. 세종 시민들이 엄청 있잖아요. 오늘 좀 엄청 달리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자성어 중에서 거한 사위라는 말이 있어요. 예. 거한 편안할 때 네. 사위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사위. 된다라고 하는 예. 말인데 예. 정반대를 말하고 싶습니다. 거위 사완. 이미 반대로. 위태로운데 본인들만 편안함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세종역 문제로 시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에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본인들 보신이나 본인들 편안함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질타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뼈 있는 한 말씀으로 끝내기 한 판을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못다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어쨌든 이제 충북의 어떤 정치적인 그 힘이나 영향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저는 민관정이 서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저는 뭐 비판도 받아야 되고 또 역할을 또 다 못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좀 하나로 우리가 역량들을 모아서 역할을 좀 분담할 필요 있겠다.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리얼 토크 한판 이 무대에 등장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다 함께 리얼 토크 한판! 우리 충북이 이제 좀 비전과 또 이 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좀 행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처럼 이제 민관정이 좀 하나가 돼서 좀 너무 위축되거나 그러지 말고. 또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좀 행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진